지금 당신의 귓가를 울리고 머릿속에서 해석되는 이 목소리. 과연 당신이라는 자아가 자유의지로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뇌라는 유기물 컴퓨터에 입력된 전기 신호가 출력하는 기계적 반응일 뿐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 천재,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런 튜링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 불렸던 존 폰 노이만. 그들은 기계를 인간처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분석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인간에게 영혼 따위는 없다. 우리가 의식이라 부르는 것은 수억 개의 논리 게이트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각에 불과하다. 이 끔찍한 진실을 증명해낸 두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 완전히 동일한 실존적 절규를 남긴 채 기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 명은 청산가리를 주입한 사과를 베어 물었고, 다른 한 명은 죽음 직전 자신의 뇌가 강제 종료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계산식의 끝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느끼는 슬픔, 첫사랑의 기억, 심지어 신을 향한 믿음마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연산값이라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인류의 지성을 지배한 두 천재가 평생에 걸쳐 숨기려 했던 우주에서 가장 잔혹한 사고실험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커피를 마실지 물을 마실지 고민했고 옷장을 열어 옷을 골랐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한 껍질만 벗겨내보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뇌세포인 뉴런은 전압 차이를 이용해 신호를 보냅니다. 신경세포 하나는 단순히 신호를 받거나 받지 않는 이진법 논리 스위치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합니다. 860억 개의 전등 스위치가 서로 얽혀 있을 뿐입니다. 스위치 하나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스위치 하나에는 고통도 지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감각한 스위치 860억 개를 정교하게 연결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안에서 갑자기 나라는 주관적 자의식이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여기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중국어 방을 확장한 잔혹한 신체 실험입니다. 당신의 머릿속 뉴런 하나하나를 사람 한 명으로 치환합니다. 860억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경기장에 모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옆 사람에게 0과 1이 적힌 카드만을 전달합니다. 카드 전달 규칙은 당신의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물리 법칙과 100% 동일합니다. 이 거대한 경기장은 어머니가 보고 싶다라는 입력 신호를 받으면 물리 법칙에 따라 카드를 주고받아 눈물이라는 출력을 냅니다.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카드를 건네주는 860억 명 중 그 누구도 어머니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슬픔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장 시스템 전체는 진짜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 역시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슬픔이라는 알고리즘이 출력하는 생화학적 반응을 자의식이라는 환각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1936년 24살의 앨런 튜링은 바로 이 질문의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학 역사상 가장 위험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튜링이 고안한 보편 튜링 기계. 원리는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긴 종이 테이프에 적힌 기호를 읽고 헤드를 좌우로 움직이며 상태를 바꾼다. 튜링은 증명했습니다. 우주의 그 어떤 복잡한 계산도, 미래의 양자 컴퓨터도, 심지어 인간의 사고체계조차 이 단순한 종이 테이프 기계의 알고리즘으로 전부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애니그마 암호를 풀어낸 튜링은 기계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며 기이한 집착에 빠졌습니다.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1950년 그는 저 유명한 논문 계산 기계와 지능을 통해 이미테이션 게임, 즉 튜링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벽 너머의 존재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 기계는 지능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튜링이 숨겨둔 진짜 공포를 읽지 못했습니다. 튜링이 던진 진짜 메시지는 기계가 인간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인간이란 애초에 기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말년에 튜링은 생물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동물의 무늬, 식물의 입찰에 인체의 장기가 형성되는 과정이 오직 두 가지 화학물질의 확산 반응 방정식으로 완벽히 통제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생명조차 코드였습니다. 아름다움도, 영혼도, 사랑도 그저 화학물질 농도의 기울기가 만들어낸 연산 결과였습니다. 1954년 6월 7일 튜링은 치명적인 청산가리를 주입한 사과를 베어 물고 31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왜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기괴하게 죽어갔을까요? 그는 기계의 한계를 규명한 정지 문제의 창시자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스스로 영원히 멈추지 않는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혹시 튜링은 자신의 뇌라는 유기물 코드가 갇혀버린 비극적인 무한 루프를 강제로 탈출하기 위해 하드웨어의 전원 플러그를 직접 뽑아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튜링이 남긴 이 차가운 기계론적 세계관을 현실의 괴물로 완성한 인물이 바로 존 폰 노이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두뇌를 아득히 초월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컴퓨터였습니다. 복잡한 8자리 수의 나눗셈을 암산으로 수초 만에 끝냈고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애니악조차 그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부터 슈퍼컴퓨터까지 전 세계 99.9%의 컴퓨터가 채택하고 있는 폰 노이만 구조.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동일한 메모리에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이 아키텍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폰 노이만은 컴퓨터를 설계하기 위해 기계를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수학적으로 해부했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를 메모리로, 사고를 관장하는 대뇌 피지를 연산 장치로 치환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 복제 자동기계 이론을 창안합니다. 생명체의 본질이란 신비로운 생명력이 아니라 자신의 설계도를 복제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알고리즘적 기계에 불과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었던 이 불세출의 천재에게도 가장 잔인한 버그가 찾아옵니다. 골수함과 췌장암이 그의 전신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그가 투병 중 국가의 1급 기밀을 헛소리로 누설할까봐 병실을 무장 군인들로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삼엄한 병실 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명석했던 두뇌는 유아 수준의 공포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어둠을 두려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7 더하기 4가 뭐지? 3 더하기 5는? 이 간단한 덧셈조차 되지 않는 자신의 뇌를 보며 그는 미쳐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인간의 뇌가 디지털 연산 장치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가 파괴되면 소프트웨어인 자아는 그 어떤 영적 구원도 없이 전자기기 전원이 내려가듯 영원한 영임으로 완전히 소거된다는 사실을요. 튜링과 폰 노이만이 놓은 디딤돌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끔찍한 물리학적 가설로 진화했습니다. 바로 처치 튜링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말합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과정은 포편양자 컴퓨터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를 it from bit, 즉 모든 것은 정보에서 나온다는 유명한 말로 정리했습니다. 물질, 에너지, 시공간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정보의 조각들인 0과 1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우주 전체가 거대한 계산기라면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 뇌의 의식 역시 하나의 서브루틴, 즉 하위 실행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비디오 게임 속 NPC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도로 발달한 오픈월드 게임 속 인공지능 캐릭터는 자신이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총에 맞으면 고통스러워하고 비가 오면 피합니다. 그 NPC에게 당신의 고통은 가짜고 프로그램일 뿐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그 캐릭터는 코웃음을 치며 화를 낼 것입니다. 난 이렇게 생생하게 아픔을 느끼는데 무슨 헛소리야? 하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 실제감, 심장의 두근거림. 그것이 게임 속 NPC의 반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의 영혼이 연산 프로그램이라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언제든 일시 정지될 수 있고 폭사될 수 있으며 누군가 메모리를 덮어씌우면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어도 눈치챌 수 없습니다. 영상 초반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앨런 튜링과 존 폰 노이만. 인류 최고의 두뇌를 가졌던 그들은 왜 기계의 계산식 끝에서 그토록 처절한 고독과 공포를 마주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신의 영역이라 믿었던 인간의 영혼이라는 성역의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 찬란한 신의 숨결 따위는 없으며 오직 차갑고 무자비하게 돌아가는 0과 1의 톱니바퀴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감정을 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완벽해질수록 우리 인간이 단 한 번도 영혼을 가진 적 없는 정교한 유기물 기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것은 당신의 지적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뇌 신경망에 프로그래밍된 도파민 보상 알고리즘이 마우스 클릭과 시선 유지를 강제했기 때문일까요?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구독 버튼을 누를지 다른 영상으로 넘어갈지 선택할 것입니다. 부디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조차 당신이라는 프로그램이 내놓은 이미 정해진 다음 줄의 연산 값일지 모르니까요.